주식과 연애하는 여자 미쓰리가 진행하는 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최근 여러분들께서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을 좀 보면은요, 두 개로 구분 지을 수 있거든요. 한 파트는 시황 이슈에 관련된 파트, 두 번째는 매매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주식 투자는 시황도 알아야 되고, 매매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찌 보면 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결론 내린 바로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청취자님께서 게시판에 미쓰리, 나는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 타이밍을 못 잡겠어. 뭐 매수 타이밍 좀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없니? 뭐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여러분 있죠? 아, 지금 코스피가 겁나게 빠지고 있네요. 이런 악재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악재만 있습니까? 숨겨져 있는 이런 호재도 있으니까 뭐 지금쯤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라고 멘트를 한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합쳐서 수천 개입니다. 그 수천 개 종목들이 지수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 타임입니다. 지금 매도 타이밍입니다. 라고 전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어 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게 시황과 정말 연결되어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시황이 아니라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저는 여러분 한 번도 삼성전자, 현대차를 매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을 굉장히 괴팍하게 배워가지고요. 전 지금도 제가 뭐 이렇게 종목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요, 시황이랑 상관이 없는 종목들입니다. 정말 가끔씩은요, 막 시황이 아래로 곤두박질 칠 때 관심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고 이럽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리고 큰 시야를 보기 위해서 이슈를 점검해 드리고 그리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마시고요. 지금 호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것. 다른 것들도 체크하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방송에서 이렇게 이슈를 다뤄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주식 매매는요, 또 다릅니다. 제가 실전 매매 트레이딩 강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방송에서 그 커리큘럼 좀 이렇게 좀 풀어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솔직하게 아까워요. 제가 진짜 20대 후반과 30대의 제 인생을 미쓰리의 가장 좋을 때를 정말 다 투자해서 얻어낸 커리큘럼이거든요. 물론 제가 뭐 인류애가 막 이런 인류애가 갑자기 막 생겨가지고 방송에서 푼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대부분 투자자들이요, 주식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그동안 안 해봤겠습니까?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테스트 안 해봤겠습니까? 테스트가 아니죠. 정말 저는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못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 간단하게 예를 해드리면 주식 공부하실 때는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큰일 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돈 벌어야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 방송이 안 되면 저는 정말
제 팬분들 모시고 저의 매매 원칙과 저와 결이 비슷한 분들, 같은 분들을 모시고 완전히 그냥 폐쇄된 모임을 만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 커리큘럼을 풀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계속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바뀌지도 않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물갈이가 돼서 이제 좀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좀 달라지려나 했는데 절대 달라지지 않는 그들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로 호재와 악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데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그곳에 호재만 만발한다면 집 팔고 땅 팔고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악재들 점검해 보시고, 그들이 비추는 곳이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악재라면 거기에 불나방처럼 모든 영혼과 자산을 때려 넣어 손해보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시고 반대매매, 뭐 악성매물 여기에 여러분들 물량을 담지 마시고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셔서 보이지 않는 호재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갖고 계시면 그 보이지 않는 호재로 이겨내고 기회를 만들어내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 그럼 지금 멸망할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팔면 난 지금쯤 한번 사볼까 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3월 1일, 3월의 첫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앞선 방송에서 어떤 증권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당분간 국채 금리 때문에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3월 초 이번 주에는 국채 금리가 조금 고개를 숙일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제가 진짜 뭐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세뇌해드리고 있는 이거를요, 저는 매일매일 제 스스로 단련을 한 겁니다.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1.95%, S&P 500이 2.38%, 나스닥이 3%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이슈는 미국 국채금리 동향, 경제지표, 연준 인사들 발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부양책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서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부양책이 오히려 잘 진행이 되면 국채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화두는 뭐냐면 국채금리 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들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있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이거 이제 다 되면, 가결되면 더 경제가 좋아져서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를 잘 짜서 국채금리는 약간 고개를 숙이게 하고,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는 문제없이 잘 체결되게, 결의되게 돼서 주식시장을 잘 이렇게 순행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부진한 경제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3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양책. 제가 27일 이전에 미국 민주당 하원에서 가결시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결됐죠. 이건 뭐 제가 정확하게 맞힌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가결될 거였습니다. 자, 상원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래?
그럼 그것만 쏙 빼고 뭐 나머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뭐. 어이 상원, 니네가 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딴지 걸어가지고 시간을 끌라 그래? 그럼 우리는 그것만 쏙 빼놓고 하지 뭐.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말에 따르면 3월 중순에 상원까지 최종 법안이 가결돼서 그때까지 재료가 남아있는 게 원칙적이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 빨리 이렇게 소진되고 이미 재료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은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화라처럼 파짝파짝파짝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꿈틀꿈틀 지렁이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국채 금리를 보면은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43% 수준에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글로벌 미션은 뭐라고요? 국채 금리를 낮춰랍니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가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고려하면 채권 금리의 상승이 놀랍지도 않다. 금리 상승이 경제를 제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도요. 국채 금리는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분 금리 인상하려면요. 한참 멀었어요. 라고 해도 국채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거 안 되겠는데 조금 더 강력한 거, 좀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분 금리 인상까지 3년 걸려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국채 금리가 조금 얌전해졌습니다. 지금 그런 지경인데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따위가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고려하면 채권 금리의 상승이 놀랍지 않다?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요. 10년물 국채금리가 2.1%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주식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요. 앞으로 국채금리가 더 높게 움직이겠지만 주식에는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2월 24일 날 올해 10년물 국채금리가 1.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금리 상승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골드만삭스가 2.1%, 뭐 JP모건이 더 갈 수 있다 이런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한 건강하지 못한 금리 상승이라는 거죠. 왜? 지금 금리 상승 이슈가 불거지면 증시가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경제가 지금 호황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뭔가 과도기적인 상황. 코로나19가 막 확산됐다가 뭐 계절적인 요인이든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그동안 부양책 때문에 경제 지표도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이지 지금 미국이 솔직히 뭐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라는 거를 제일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자꾸 연준의 등을 떠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인플레가 이슈가 될 겁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전망해 드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는 연준이 우리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FOMC에서 고려해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오히려 연준 위원들이 무슨 금리 인상이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쳐도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ISM에서 발표하는 2월달 제조 PMI 지표 1월달에 58.7이 나왔는데 2월달에 60.8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ISM뿐만 아니라 IHS 마킷에서 발표하는 2월달 제조 PMI 지표는 1월달에는 59.2가 나왔는데 2월달에는 58.6으로 하락했습니다. 1월달 건설 지출 전월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미쓰리가 이번 주 쓴 시나리오는 뭐냐면 국채금리가 고개를 떨궈야 되고 국채금리가 고개를 떨구려고 하는데 자꾸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도 잘 진행이 되고 이거 국채금리가 고개를 떨굴 만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경제지표다. 특히 제조업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경제 지표를 좀 낮춰놔야 된다. 글쎄요, 저는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이번 주 3월 5일날 발표하는 미국의 고용 지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엔 제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손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시나리오를 쓴다면 만약에 전월 대비 고용 지표가 잘 나와도 눈높이를 높게 만들어서 시장 전망치보다 안 좋아. 아직 경제 그렇게 막 인플레 걱정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막 소설을 쓰면서 국채 금리를 누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도 스포트라이트만 비춰지는 것을 보시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제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자꾸 인생을 주식시장을 XO 이렇게 아니면 주간식으로 주식을 매매하지 마시고요.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최소한 오지선다형으로는 좀 만들어서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1세대가 아니죠. 제가 수능 제일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때부터 이제 보기가 5개가 생겼거든요. 보기가 5개가 생겼는데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 답이 1개가 아니에요. 또 답을 2개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만 몰입하지 마시고요. 답이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주 많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부양책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갈 건데 상원으로 넘어가서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기보다는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안 때문에 지금 상원에서 딴지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오히려 국채금리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국채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혹시 증시가 몸살을 앓을까봐 국채금리를 좀 다운시키려고 하는 그 큰 재료가 부진한 경제지표고 부진한 경제지표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이번 주에 제조업 지표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설령 전월 대비 잘 나온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국채금리를 상승시키지 않으려 한다면 기대치를 예상치를 높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제시한 겁니다. 유럽 증시는요.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전번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국채금리만 보이는 것 같죠? 국채금리만 존재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미국의 부양책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확한 그 예상으로 유럽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자, 국제유가 맛집 돈다방 미쓰리에서 전달하는 국제유가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배럴당 1.4%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60.64달러, 60달러를 지켰습니다. 왜 이날 국제유가가 하락했느냐? 이유는 많죠, 여러분, 그죠? 제가 앞에서 쭉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국제유가를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남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국제유가 핵심 포인트는
이제 조만간 오펙에서 회의를 하는데 걔네들이 지금 증산하고 싶어 한다. 만약에 지금 WTI 기준으로 6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증산 입도 뻥끗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증산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유가 60달러 지키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국제유가를 방향성을 체크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께 수요와 공급을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추가로 하나 해드린 게 있죠. 바로 중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특히 올해 미쓰리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보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 거슬리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2월달 차이신 PMI가 50.9가 발표가 됐는데요. 9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왜?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중국이 원유를 덜 쓸 거고, 그러면 수요의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날 국제유가는 하락한 겁니다. 이번 주 오펙 산유국들이 회동을 하는데 뭐 감산을 줄이겠다 이런 전망이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는 60달러를 강경하게 지켜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과 사우디의 갈등, 뭐 카슈큐즈 언론인 암살 사건 배후에 사우디 왕세자가 있다고 미국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우디를 이렇게 혼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방송하면서 국제유가 계속 짚어드릴 건데 어쨌든 중국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요, 호재와 악재를 좀 점검해 보면 여러분 지금요, 냉정하게 시장에 호재가 더 많아 보입니까? 악재가 더 많아 보이십니까? 지금 시장의 호재는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그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경제가 재개될 거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거고, 기업 실적이 좋으면 증시도 좋아질 거고, 이겁니다. 뭐 특히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보건당국이 존슨앤존슨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하면서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는 코로나19 종식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런 기대까지 가능하게 했죠. 거기에다가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있는데 이 부양책이 만약에 재료로서의 소진이 다한다면 조 바이든이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부양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조 달러 인프라 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악재는 뭘까요? 시장의 악재? WHO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어렵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병을 그렇게 접종을 해도,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해도 집단 면역 정말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생겨야 되고, 또 하나 변종 바이러스까지 효과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접종하는 이 백신 접종이 변종 바이러스까지 이겨낼 수 있는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잘 모르거든요. 게다가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7주 만에 증가세로 지금 전환됐다고 하죠. 여기에다가 미국 국채금리, 건강하지 못한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경제 지표까지 막 더디면 어느 순간까지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다시 원위치 산책 가는 강아지 3가지 시나리오를 돌아본다면 증시는 저기가 있는데 왜 경제 지표가 계속 제자리야? 왜 실물 경제가 이래? 하물며 이러다가 이제 뒤로 백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딘 경제 지표 요것도 우리가 단순히 지금은 제가 미쓰리가 이번 주는 여러분 뭐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잘 못 나온다면 국채금리가 고개를 좀 떨구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국채금리 이슈가 이제 물러가 버린다면 왜 경제지표가 이렇게
안 나오지? 왜 경제가 안 좋지? 이거 고민하게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미쓰리가 지금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 안에는 미국과의 패권 전쟁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계속 제가 데이터를 체크를 해야 되고 흐름을 봐야 되고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고민하는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때그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 조심스럽게 체크해 보자면, 여러분, 일본의 자연재해, 요것도 우리가 악재 리스크에 하나는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2011년인가요? 2011년 3월 1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머니투데이 방송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막 일본에 막 지진 나고 막 그냥 해일이 막 오고 막 그걸 제가 보면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지진이 일본에서 또 비슷하게 발생이 됐고 또 발생될 수 있을 거란 신호가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일본 같은 나라가 또 그런 자연재해가 오면 세계 경제 성장률 당연히 또 떨어집니다. 산책하는 게 시나리오, 열심히 실물 경제가 앞서가는 증시를 따라가고 싶어 해도요, 그런 자연재해 하나 나와가지고, 아이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 후퇴하네, 일본의 경제력이 세계 글로벌 증시의 몇인데, 그럼 전반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얘기 나오면, 경제가 앞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고, 대응하는 거는 우리 한낱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생각입니다.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담아서 호재 리스크에 체크해두고 악재 리스크에 체크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호재는요, 주식하시는 분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 리스트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 호재와 악재 체크리스트에는 주식은 모든 재료를 땡겨서 쓴다라는 것까지 적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점검하셔서 우리 3월에는 시장을 잘 한번 이겨낼 수 있는, 시장과 잘 한번 연애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